1951년 7월 2일 플로리다의 한 아파트에서 끔찍한 장면이 발견되었습니다. 67세 메리 리저라는 여성이 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거의 완전히 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은 자세 그대로 상체 전체가 불에 타 사라졌죠. 남은 것은 왼쪽 다리 일부와 등뼈 조각뿐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주변 환경이었습니다. 그녀가 앉아있던 의자는 스프링만 남고 천은 탔지만 바닥은 멀쩡했습니다. 벽에는 그을음이 약간 있었지만 큰 화재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천장은 깨끗했고 옆방은 아무 피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의자 근처에 신문 더미도 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몸만 완전히 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인체를 완전히 태우려면 섭씨 1400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화장터에서도 몇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메리의 방에서는 그런 고온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FBI도 이 사건을 조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체 자연 발화의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죽음 인간 연소의 미스터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체 자연 발화는 영어로 스펀테이니어스 휴먼 컴버스천 즉 SHC라고 불립니다. 외부 불씨 없이 인체가 스스로 발화에 타는 현상을 말합니다. 믿기 어렵지만 수백 건의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기록은 1641년 덴마크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남성이 침대에서 잠들었다가 아침에 재로 발견되었다는 기록이죠. 18세기와 19세기에도 유럽 전역에서 비슷한 사건들이 보고되었습니다. 찰스 디킨스는 소설 황폐한 집에서 인체 자연 발화로 캐릭터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으로 여겨졌죠. 과도한 음주로 몸속에 알코올이 축적되어 발화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20세기 들어 사례들이 더 체계적으로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례는 비슷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피해자는 주로 노인이었고 혼자 있을 때 발생했습니다. 몸의 대부분이 재가 되었지만 팔다리 일부는 남아 있었습니다. 주변 환경은 놀랍도록 멀쩡했습니다. 가구나 벽이 약간 탄 정도였죠. 이것이 일반 화재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보통 화재는 주변으로 확산되지만 인체 자연 발화는 몸에만 국한됩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은 심지 효과입니다. 촛불이 타는 원리와 같다는 것이죠. 옷이나 천이 심지 역할을 하고 체지방이 연료가 됩니다. 옷에 불이 붙으면 체지방이 녹아 천에 스며듭니다. 천은 계속 연료를 공급받아 천천히 타게 됩니다. 이 과정은 몇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불꽃은 작지만 온도는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뼈까지 태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주변이 타지 않는 이유도 설명됩니다. 불이 천천히 타면서 열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옆으로 확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험실에서 돼지 시체로 재현 실험을 했을 때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돼지를 천으로 감싸고 불을 붙이자 몇 시간 만에 뼈까지 탔고 주변은 크게 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체 자연 발화가 설명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심지 효과가 작동하려면 초기 불씨가 필요합니다. 담배나 난로 같은 외부 점화원이 있어야 하죠. 하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그런 점화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몸이 스스로 발화할 수 있을까요? 1982년 일리노이에서 일어난 사건을 살펴봅시다. 73세 루시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이웃이 연기 냄새를 맡고 신고했습니다. 소방관들이 도착했을 때 지는 욕실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허리 아래가 완전히 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체는 비교적 온전했지만 심하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집안에 화재 원인이 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담배도 피우지 않았고 난로도 꺼져 있었습니다. 전기 합선이나 가스 누출도 없었습니다. 범죄의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부검 결과 그녀는 화재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심장마비로 추정되었죠. 하지만 왜 그녀의 몸이 탔는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검시관은 원인 불명으로 결론지었습니다. 1967년 런던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로버트 프랜시스 베일리라는 불황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몸은 배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었고 내장이 완전히 타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외부 의복은 거의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옷은 멀쩡한데 안쪽만 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심지 효과로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옷이 심질하면 옷이 먼저 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기존 이론에 도전장을 던집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다른 가설을 제시합니다. 케톤체 축적 이론이 그중 하나입니다. 당뇨병 환자나 알코올 중독자는 몸속에 케톤체가 많이 쌓입니다. 케톤체는 인화성이 있는 물질입니다. 어떤 조건에서 이것이 발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죠. 하지만 케톤체의 농도가 자연 발화할 만큼 높아질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또 다른 이론은 정전기 방전입니다. 인체에 축적된 정전기가 특정 조건에서 방전되면서 발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건조한 환경에서 합성 섬유옷을 입으면 정전기가 많이 쌓입니다. 이것이 가연성 물질과 만나면 불이 붙을 수 있죠. 하지만 이것만으로 몸 전체가 타는 것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전기 불꽃은 매우 작고 짧기 때문입니다. 미토콘드리아 폭주 이론도 있습니다. 세포 내 에너지 생산 기관인 미토콘드리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면 과도한 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경우 이것이 조직을 태울 정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추측일 뿐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초자연적 설명도 제시됩니다. 인체가 알 수 없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특정 조건에서 이것이 폭발적으로 방출된다는 것입니다. 강한 감정이나 스트레스가 방아쇠가 될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회의론자들은 인체 자연 발화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례가 외부 점화원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다 잠들었거나 난로 가까이 있다가 옷에 불이 붙었다는 것이죠. 주변이 크게 타지 않은 것은 화재가 천천히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피해자가 이미 의식을 잃었거나 거동이 불편해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만 계속 타고 주변으로 번지기 전에 불이 꺼졌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례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점화원을 전혀 찾을 수 없는 경우, 주변이 너무 멀쩡한 경우, 시신의 소손 패턴이 이상한 경우 등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단순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메커니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체의 화학과 물리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통계를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있습니다. 인체 자연 발화 피해자의 대부분이 노인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이 많습니다. 또한 비만인 경우가 많고 알코올 중독이나 흡연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특징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노인은 신진대사가 느리고 반응 속도가 떨어집니다. 불이 붙어도 빨리 대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비만인 사람은 체지방이 많아 연료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몸에 인화성 물질이 축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흡연자는 점화원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사고가 나도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이 모든 요인이 결합되면 비극적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이런 조건에서도 문제없이 살고 어떤 사람은 화재로 죽을까요? 운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요인이 있을까요? 2010년 아일랜드에서 일어난 사건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76세 마이클 파이티가 집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몸은 완전히 제거되었지만 머리만 온전했습니다. 방 안의 천장과 바닥은 심하게 탔지만 옆방은 아무 피해가 없었습니다. 검시관은 이것을 인체 자연 발화로 공식 판정했습니다. 현대에 들어 공식적으로 인정된 거의 유일한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인체 자연 발화를 막을 수 있을까요? 만약 실제 현상이라면 예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은 간단합니다. 첫째, 담배를 조심하라. 침대나 소파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고 재떨이를 제대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난방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라. 전기장판이나 히터를 가까이 두고 자지 말라는 것이죠. 셋째, 혼자 사는 노인은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라. 사고가 나도 빨리 발견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넷째, 화재 경보기를 설치하라. 초기에 발견하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과도한 음주를 피하라. 알코올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이런 조언들은 모두 상식적입니다. 사실 인체 자연 발화가 아니더라도 화재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어쩌면 인체 자연 발화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설명하기 어려운 화재 사고들이 그렇게 불렸을 뿐일 수 있죠.
하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미스터리는 남아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놀라운 화학 공장입니다. 매 순간 수천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에너지가 생산되고 소비됩니다. 열이 발생하고 방출됩니다. 전기 신호가 신경을 따라 흐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정교하게 조절됩니다. 하지만 때로 뭔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대사장애, 호르몬 불균형, 세포 이상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과도한 열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인간의 체온은 보통 섭씨 36도에서 37도입니다. 40도만 넘어가도 위험합니다. 하지만 국소적으로 더 높은 온도가 발생할 수는 없을까요? 염증 부위는 주변보다 뜨겁습니다. 근육을 격렬하게 사용하면 열이 많이 납니다. 어떤 질병은 고열을 유발합니다. 만약 이런 과정이 통제를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의학적으로는 열사병이나 악성 고열증 같은 상태가 있습니다.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 생명을 위협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발화할 정도는 아닙니다. 인체가 자연 발화하려면 훨씬 더 극단적인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현재 과학으로는 그것이 가능한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미래에 새로운 발견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체 에너지 대사에 숨겨진 메커니즘이 밝혀질 수도 있죠. 인체 자연 발화는 과학과 미스터리의 경계에 있는 현상입니다. 대부분은 설명 가능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수수께끼입니다.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이 현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무조건 믿는 것도 무조건 부정하는 것도 과학적 태도가 아닙니다. 증거를 보고 논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까지의 증거로는 대부분의 사례가 외부 점화원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 효과가 그럴듯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례를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어쩌면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법의학, 화학물리학, 의학이 협력해서 이 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인체 자연 발화는 미스터리로 남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간의 몸이 스스로 발화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모든 것이 설명 가능한 사고라고 생각하시나요? 진실이 무엇이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화재는 언제나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부주의가 큰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생각할 거리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미스터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